반갑습니다. 김욱 경매사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경매사 시험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 모임도 없고 하니까 공부할 조건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월 20일이니까 경매사 자격증 시험이 3월 12일입니다. 2월 달이 28일까지 있으니까 딱 20일 남았네요. 이때까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적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시작하는 분도 있고 해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 농안법 1조 2조만 확실히 공부하면 25문제 중에 절반 50점 맞을 수 있다. 50점 절반. 집중해서 유튜브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강 농안법 공부 합격 7계명입니다. 1. 농안법이 답안지다. 말 그대로 농안법이 답안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안법 인용정보 3단 비교 요걸 열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시험은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격증 또 학교에서 많은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또 지식을 습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쪽집게 문제라든지 뭐 적중 문제라든지 자꾸 이게 편법으로 쉽게 공부할 그런 머리만 쓰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 농안법은 1조부터 90조까지 돼 있고요. 25문제 중에서 고루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회 같은 경우에 뭐 1조, 3조, 7조, 뭐 20조, 28조, 35조 이렇게 나왔으면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작년에 나왔던 것도 일정 비율 나올 수 있지만은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던 것이 많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3번 농안법 전체를 읽어보자. 전체를 읽어보자. 경매사 교재의 농안법을 공부하면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 문제를 보면 농안법률 몇 장 몇 조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도메인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농안법 25조, 26조에 있는 내용이다. 경매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농안법 27조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5번째, 농안법 1조, 2조를 확실히 이해하고 공부하면 전체 내용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고득점 할 수 있다.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에 실을 바늘에 꿰지 않고 바느질을 하면은 뭐 실컷 해도 꽝이죠. 또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막 엉터리를 하다 보니까 뭐 뉴스에 보면은 뭐 광주 같은데 이런 아파트가 무너지고 또 이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6번째로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를 하자. 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경매사 유튜브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은 출제자로 위촉될 수도 있는데 이 출제자도 고민이 많습니다. 난이도도
5문제,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거, 중간 거, 또 약한 거 이렇게 골고루 섞어야 되고요. 또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또 어느 정도 적게 출제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나 또 숫자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자 입장에서는 아주 출제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청과부료의 위탁수수료가 얼마냐? 그러면 1000분의 70.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20. 이런 숫자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수수료, 사용료 같은 거요. 그리고 정책 방향.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 유통 단계를 줄이고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매 상장을 통한 유통을 줄이고 그래서 시장 도메인제라든지 이런 걸 적극 장려하고 있죠.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전자상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요런 데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시장, 도메인, 전자상거래 같은 거. 자, 경매사 공부는 간절함, 긍정의 힘으로 한 달 단기간 성부다. 자, 이거는 김욱 경매사만의 이 특허를 낼 만한 이 강의인데, 이게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만 이해를 하면은 농안법도 재미있고 쉽게 이해가 되고 50점 이상은 보장해 드립니다. 자,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청과에서 경매하는 광경입니다. 제 아들이 이번에 미술을 해서 미대에 입학을 했는데요. 가락시장의 현대청과에서 경매하는 광경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매사, 매차민, 산지유통인, 중도매인, 대한청과 사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경매사하고 중도매인하고 이거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경매인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확실히 이해해야만이 바느질을 할 때 실을 바늘에 제대로 깨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 즉 주체죠. 이 시장의 주체, 주인, 개설자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고 가락시장의 부지, 건물 소유자도 서울시입니다. 자, 이 가락시장은 중앙도매시장입니다. 중앙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이라면 뭔가 크고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기억해 두시고, 이 현대청과라는 법인은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서울시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청과는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자, 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청과 법인의 주 수익은 위탁상장 수수료입니다. 위탁상장 수수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김철수라는 출하자가 사과를 가락시장으로 출하를 했다. 그 위탁 수수료는 현대청과라는 법인이 그 전주에 있는 김철수라는 그 출하자의 사과를 위탁받아서 뭐 경매 등으로 주로 경매 등으로 판매해주고 받는 것이 위탁 수수료입니다. 이 법인의 주 수입은 위탁 상장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사, 여기 경매사가 마이크 들고 일만 경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매사는 현대청과에서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매차민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매차민도 중도매인하고 똑같이 경매에 참여해서 이 엉찰기를 들고 경매에 참여해서 이 지금 수박 경매하는 수박을 낙찰을 받는데, 매차민은 중개를 할 수가 없고, 예, 자체적으로 주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데, 이마트 같은 데서 이 매차민으로 경매에 참여해서 수박을 구입해서 이마트 매장에 판매하는 것이 매차민이고요. 산지 유통인, 여기 보면 산지 유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지 유통인 여기 있죠. 이 산지 유통인은 출하자입니다. 예, 수박을 이 현대청과에 위탁하는 출하자인데, 수박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산지 상인이라고 하죠. 여러 농가에 가서 수박을 매입을 해가지고 현대청과에 뭐 경매 등으로 판매해서, 이 산지 유통인은 예를 들면 뭐 수박을 산지에서 8,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경매를 통해서 만원 판매하면 2,000원이 남는 거죠. 근데 뭐 장마가 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중도매인. 예, 여기 중도매인입니다. 중도매인은 매차민하고 같이 경매에 참여해서 이제 물건을 낙찰을 받는데요. 중도매인은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도매인 누구한테 중개 수수료를 받느냐 하면은 뭐 과일 가게 같은데, 또 그다음 식당 같은데 이런데 이 낙찰을 받아서 여기 보면은 뭐 첨가물을 공급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 서울특별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관. 이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도시는 특별시, 예, 서울특별시, 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뭐 부산광역시 있죠. 특별자치시, 뭐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예, 이런 곳이 있고요.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절차는 신청서, 그 다음에 업무 규정, 운영 관리 계획서를 누구한테 제출하나요? 장관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을 폐쇄할 때는 3개월 이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 예, 여기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생산자 단체, 뭐 주로 뭐 지역에 뭐 밀양농협이라든지 뭐 청도농협, 전주농협 이런 게 생산자 단체고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 현대청과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이, 예, 중도매인이 직접 뭐 가락시장에 가게가 있으니까 가게를 통해서 뭐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소매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이 유통 경로를 가집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는 것만 확실히 기억을 하면은 두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문제. 예, 두 문제. 자, 이 짧은 강의지만 이 중앙도매시장, 그 다음에 경매사, 매차민, 중도매인, 산지 유통인, 그 다음에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개설한다는 내용을 확실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39조. 여기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장관령입니다. 제39조 사용료 및 수수료 1. 법제 42조 1항의 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방금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법령을 읽을 때 개설자가 누군지, 예?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데, 방금 그 중앙도매시장의 그 가락시장의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들으신 분은 아, 가락시장의 개설자는 서울시구나. 그러면 이 법령이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역시 장관령입니다. 39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이 시행규칙 39조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000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항목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 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저는 지금 음성 공판장에 경매사로 있는데요. 10년 전에 가락시장에 서울축산물 공판장으로 있을 때 그 위탁 수수료, 소를 키우는 분들한테 1.5%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5%는 서울시에 사용료로 내고 1%는 서울축산물 공판장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5.5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고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전자상거래, 전자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2.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의 거래 금액 또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자, 요 내용까지 했으면 세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39조. 역시 시행규칙 39조. 제42조 1항 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중도매인 점포 사무실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별표 2.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도매시장의 필수시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경매장, 사무실, 그 다음에 저온창고, 출하 상담실, 출하자, 대기실, 그 다음에 위생시설. 위생시설이나 화장실이죠. 쓰레기 처리장 이렇게 8개인데 사람이 이용하는데 필수 시설들이죠.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4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5번째. 역시 시행규칙 39조인데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용료를 계산할 때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매매되기 전에, 그 다음에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매보다는 경매를 하지 않는 유통 단계가 한 단계라도 줄어드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4문제를 맞출 수 있고요. 자, 또 시행규칙 39조.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농업법 3단 비교를 보면은 맨 왼쪽에 법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그 다음에 2번째 새로 칸에는 대통령령, 시행령, 3번째 장관령,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 제42조 1항 제3호에 따라
3호에 따른 위탁 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다음과 같다. 도매일 시장 법인이 출하자한테 받는 것이 위탁 수수료죠. 이 경우 도매일 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 규정으로 위탁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번 양곡 부류 거래 금액의 1,000분의 20. 2. 청과 부류 거래 금액의 1,000분의 70. 3. 수산 부류 거래 금액의 1,000분의 60. 4. 축산 부류 거래 금액의 1,000분의 20. 5. 화해 부류 거래 금액의 1,000분의 70. 6. 약용 부류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0. 예, 이거는 100%, 200% 문제 나옵니다. 예,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이건 경매사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실히 외우면은 5문제 맞출 수가 있는데, 여기에 6개 중에서 부피가 적으면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은 위탁 수수료가 낮아요. 양곡 부류, 쌀 같은 거 이런 거 1,000분의 20. 그 다음에 축산 부류, 한우 고기, 예, 이런 것은 1,000분의 20. 그 다음에 부피가 큰 것은, 부피가 크고 금액이 적은 것은 수수료가 높아요. 반대로 청과 부류, 예, 뭐 배추, 무, 뭐 이런 거 1,000분의 70. 그 다음에 화해 부류, 꽃, 부피 많죠. 1,000분의 70. 그러면 4개 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산 부류, 예, 1,000분의 60. 그 다음에 약용 부류 1,000분의 50. 이것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5문제 맞췄습니다. 자, 또 시행규칙 39조입니다. 자, 7항 법 제42조 1항 제4호에 따른 시장 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 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 수수료 최고 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 규정으로 중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예. 이 시장 도매인은 상장 경매를 하지 않는다 했죠. 예. 그래서 이 수수료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법조 42조 1항 제5호에 따른 정산 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 규정으로 정산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경매를 다 하고 나서, 정가 수의 매매를 하고 나서 1. 정률의 경우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내용은 그렇게 문제 출제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5문제 알려드렸죠. 자, 그 다음에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신선청과, 예, 이 경매, 김목 경매사 아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자,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는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신선청과입니다. 자, 구리시 농산물 도매시장은 개설자가 구리시입니다. 예, 지방 도매시장이고요. 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법인은 신선청과고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신선청과의 수익은 위탁 상장 수수료가 되겠죠. 예, 출하자한테 받는 겁니다. 전주에 사는, 예를 들면은 사과 농가한테 사과를 위탁받아서 경매 또는 정가 수의 매매로 팔아주고는 위탁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경매사는 월급, 예, 이 신선청과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죠. 매차미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자체 매장에 판매하는 것이고요. 산지 유통인은 출하자가 되고요. 중도매인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데 1,000분의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설자가 정하는 겁니다. 최고가 1,000분의 40이고 1,000분의 20이 될 수도 있고 1,000분의 3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도매인이 엉찰기를 들고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서 과일 가게나 또 마트 같은 데 공급을 하는데
이 중도메인은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 도매 시장은 누가 개설을 할 수가 있느냐? 특별시, 서울특별시에도 지방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가락시장 말고 예를 들어 강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 도매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자치시, 예, 세종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도, 그 다음에 시, 예, 구리시는 시니까. 그래서 중앙도매시장하고 지방도매시장의 차이는,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똑같은데 시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시. 예.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는 똑같습니다. 중앙도매시장하고 신청서, 업무 규정, 운영 관리 계획서를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예. 도지사한테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도매시장은 폐쇄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경매 유통 경로를 보면은요, 똑같죠? 출하자, 도매시장 법인, 구리 도매시장의 신선청과에서 중도매인 및 참여인이 참여해서 이렇게 경매를 하고 있죠. 직접 팔 수도 있고 또 소매상, 소비자. 예. 이해가 가시죠?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예. 자,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를 했으면 6문제. 자, 그 다음에 기무경매사가 근무하는 음성축산물 공판장입니다. 청과 공판장하고는 뭔가 다르죠. 예. 여기 음성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우하고 돼지 두 가지를 경매를 하는데요. 1년에 그 경매 금액이 1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도 중도매인, 매참인, 산지 유통이 있는데요. 이 음성공판장의 경매는 고정식 경매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가락시장의 현대청과 이런 데 경매는 여기에 수박, 여기 배추, 여기 무, 대파 이러면은 그 경매 차량의 경매사가 탑승해서 물건이 있는 곳에 쉽게 말해서 경매장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 경매고, 여기는 중도면의 경매사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이 소나 돼지가 이 레일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정식 경매라고 하는데 양재동 꽃시장도 이렇게 경매를 하죠. 자, 그래서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 공판장이다. 여기는 개설자가 음성축산물 공판장장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음성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충청북도 도지사, 법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이라는 것은 영업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음성공판장에서 상장 수수료도 받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인이 없습니다. 음성공판장에는 방금 말씀드렸죠. 위탁 상장 수수료를 음성공판장이 개설자이기도 하지만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도축 수수료도 있고요. 똑같이 경매사는 농협 직원입니다. 기무경매사도 월급을 받고요. 여기도 매참인이 있습니다. 매참인은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 자체 매장에 판매를 하는데요. 이 구매한 뭐 낙찰 받은 소 한 마리가 1,000,000원이다. 그러면 가공해서 뭐 1,200만원 받으면 차익을 수익을 하는 것이 매참인이고, 산지유통인은 이 축산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산지유통인은 옛날에는 그 산지에 가서 소를 뭐 여러 농가를 들러서 구입을 해서 공판장 출하해서 차익을 남겼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요. 똑같습니다. 중도매인은 중개수수료를 받고요. 시장 도매인은 공판장에는 없습니다. 개설자는 신뢰도가 높은 협동조합인데요. 이 공판장에 적용되는
이런 농안법은 도매시장의 법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그 완화가 되고 좀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음성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농협이라는 것은 생산자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모였는 것이 지역 농축협이고, 이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력입니다. 그러니까 출하자가 뭐 사과나 한우를 출하했는데 경매를 해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다 또 금융기관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금 지급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고, 또 이 농협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매사라든지 또 직원들이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농림수협 등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출하자가 뭐 한우나 돼지 농가가 개통 출하를 합니다. 음성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출하자가 바로 공판장에 출하할 수 없고요. 지역 농축협을 통해서 공판장에 들어오면 중도매 매참을 통해서 경매를 해서 육가공 도매 업체, 뭐 마장동 같은 데 통해서 소비자를 가고요. 또 뭐 정육점에 갈 수도 있고. 절차는 신청서, 업무 규정, 운영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음성공판장 같은 경우 충청북도니까 충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중앙도매시장, 두 번째 공판장,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민영축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이것은 안양시에 있는 안양 민영축산물 도매시장 협신식품인데요. 민영도매시장은 전국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되는 데가 안양시 민영축산물 도매시장인데요. 개설자는 개인입니다. 안양시 축산물 도매시장 주식회사 협신식품. 허가권자는 경기도 도지사. 예, 여기에도 법인이 없습니다. 법인이. 왜냐하면 안양시 민영축산물 도매시장 자체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법인이 없고, 시장 도매인은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수입. 협신식품은 위탁 상장 수수료, 도축 수수료가 수입이고요. 역시 경매사는 월급, 협신식품이 직원이 되겠죠. 매참인은 아까 말씀드렸지, 자체 판매, 뭐 이마트 같은데 산지 유통인, 중개 수수료, 시장 도매인 다 비슷한데, 민영 도매시장 개설자가 민간인입니다. 출하자, 안양 민영축산물 도매시장, 육가공 도매업체 정육점 소비자. 절차는 신청서, 업무 규정, 운영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판장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똑같은데, 하나 더 민영 도매시장은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게 소재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영 도매시장 하면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3개밖에 없고, 안양시 민영 축산물 도매시장 협신식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낼 때는 소재지 관할 시장, 안양시장의 구청장 의견서, 예, 요게 꼭 첨부돼야 된다는 거. 자, 7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민영 도매시장. 그 다음에 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게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대한 법령집, 예, 책입니다. 자, 처음 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해가 가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은 농안법 검색하면 이렇게 3단 비교를 누르면은 인용 조문 3단 비교 클릭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세로 칸에 있는 것이 법령입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법령입니다. 1조부터 90조까지가 있고요. 자, 1조에 보면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전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압축해 둔 내용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럼 1조의 중간에 보면은 생산자와 관로, 이익을 보호하고 이러면 소비자가 맞겠죠. 예. 여기까지 1조를 확실히 외우면은 예, 한 문제 더, 한 8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령에 위임받은 내용, 세부 내용이 이제 이 대통령령, 이거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장관령이 되는 겁니다. 법령, 시행령, 대통령, 시행규칙, 장관입니다. 네. 이것도 모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면 이 법령에서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요. 이 중앙도매시장 이 13개가 이 시행규칙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예, 가락시장이죠. 제1조 목적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입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자, 7문제 예, 맞춘다고 제가 했고요. 자, 농안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조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뭐냐? 그 내용이 이 시행규칙, 예, 장관령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 임산물.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임산물이 뭐냐? 목과류가 뭡니까? 나무 목자, 나무에 열리는 과실. 예.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및 도토리. 예. 밤, 잣, 대추, 호두, 은행 및 도토리. 다 몸에 좋은 것들이네요. 2번 버섯류, 표고, 송이, 모기, 팽이. 예, 다 마트에 파는 거고 가정에서 즐겨 먹는 버섯이네요. 3. 한약재용 임산물. 예, 요 내용도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것을 외우지 않고 기출 문제만 공부하면요, 약간만 내용이 틀리면 맞출 수가 없어요. 목과류는 나무에 열리는 그런 과실, 밤잣, 대추, 호두, 은행 및 도토리, 버섯류, 표고, 송이, 모기 및 팽이. 예,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농안법 2조 2.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 청과류, 화훼류, 조수육류. 예. 조수육류가 뭡니까? 예. 이게 뭐 사자성어입니까? 조자라는 것은 세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뭐 닭, 오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수, 이거는 짐승 숫자입니다. 동물이라는 뜻이고요. 육, 고기 육, 조수육류. 조수육류라는 것은 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이건 다 수산물이네요. 임산물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자, 농안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제2조.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품목. 예, 이 내용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자, 이해하고 외우면 쉽습니다. 그리고 나는
봐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한번 보면 반드시 기억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과 같다. 양곡 부류, 예. 미곡, 맹류,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살,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자, 미곡이 뭐냐? 쌀미, 쌀이라는 뜻입니다. 맹류, 보리, 콩두, 콩, 조, 좁쌀. 자, 양곡 부류는 대부분 알맹이가 적고, 예,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먹는 그런 곡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쌀도 그렇고, 맹류, 보리,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그 다음에 첨가부류, 과실류, 뭐 사과, 배, 채소류, 뭐 배추, 상추, 산나물, 예, 뭐 취나물, 목과류, 나무목, 나무 열리는 과실, 버섯류, 서류. 서류가 뭐냐면 뭐 감자, 고구마, 인삼류 중 수산 및 유지 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자, 이거 한 문제. 그럼 8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양곡 부류에도 여기 보면 두류가 나와요. 두류. 근데 이걸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이걸 안 읽어보면. 여기는 두류, 콩, 뭐 메주콩, 완두콩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여기 두류는 신선한 것, 수분이 있는 것, 완두콩 그 껍질째 있는 거 있죠. 그 삶아서 먹는 신선한 거. 예. 그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은 첨가고, 예. 그냥 콩은 콩두자 이거는 양곡입니다. 자, 축산물은 방금 말씀드렸죠. 조수, 용류. 예, 이 설명을 드리면 확실히 기억합니다. 예, 사자성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뭐 노적성에도 있고 상전벽해, 뭐 성성장구도 있지만은, 자, 경매서 시험에는 조수, 용류 확실히 기억합시다. 난류는 뭡니까? 알란자, 계란 이런 거. 지금 경기도 포천 축협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계란 공판장을 지금 개장을 준비하고 있죠. 예, 난류. 그 다음에 수산부류, 예,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건어류가 뭐냐? 소금염, 건조했다. 예, 소금간을 해서 건조한 어류. 예, 뭐 조기 같은 게 있겠죠. 염장어류는 예, 소금으로 담궜는데요. 이거는 그 수분이 있는 것, 조기 같은 중에서도 그 물간에 있는 것, 소금 물간, 예, 조기 같은 염장어류, 조개, 갑각, 해조류 및 젓갈류, 화해부류, 절화, 뭐 장미꽃, 송이 같은 게 그 가위로 잘란 거, 절화. 그 다음에 절지, 가지를 잘란 거, 절엽 이런 것은 이제 꽃다발 같은 거 만들 때 이게 많이 그 사용하는데, 절엽 및 분화, 뭐 서양난, 동양난,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약용 작물 부류는 한약재용 약용 작물, 예, 있고, 그 밖에 농업인이 생각하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거에서 요 내용을 외우면은, 예, 8문제, 특히 요 두류, 잡곡종 신선한 거, 예, 요런 걸 참 헷갈리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예. 그 두류하고 이 신선한 두류는 다릅니다. 8문제. 그 다음에 농안법 17조.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지방도매시장 한 개가 더 플러스가 돼요. 시, 예,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 예, 이 설명을 들으면 어떤 비슷하게 베베 꼬아서 문제가 내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대충 공부하면 약간만 틀어보면 틀려버려요.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누구 허가 받나요? 경기도지사.
자, 농안법 2조의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여기는 시가 없죠. 개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인데 중앙도매시장 13개, 이거 반드시 문제 나온다 했죠. 예. 이 13개는 무조건 문제가 나옵니다. 예. 서울특별시에 가락시장, 노량진, 그러면 인천의 구월동, 삼산, 그 다음에 대전으로 내려가서 대전의 오정, 노원, 대구로 내려가서 북부,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부산의 음궁, 그 다음에 국제수산물시장, 마지막에 광주의 각화. 서울특별시 빼놓고는 전부 이 광역시에 있죠. 예, 무조건 문제가 나옵니다.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요 내용이 좀 지워졌는데, 시설 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해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도매시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여기 보면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란 무슨 부류? 첨가부류, 수산부류. 중앙도매시장은 반드시 첨가부류와 수산부류의 그 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문제 나옵니다. 9문제 알려드렸어요. 자,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말한다. 예. 13개 중앙도매시장 확실히 기억하셨죠? 그거 외에, 중앙도매시장 외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방도매시장이다. 자, 농안법 2조 5, 농산물 공판장이란 지역 농업협동조합,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 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에 농협 경제지주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 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공익법인이라고 한다. 이 농수산물 도매하기가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 농수산물 공판장은 여기 보면은 다 생산자 단체, 예,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제3조 농수산물 공판장의 개설자, 그 음성 공판장의 사진을 항상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3조 농수산물 공판장의 개설자, 법 제2조 제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 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2. 법 제2조 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C한다 말하는 거죠. 예, 양재동 화해 공판장이 있죠. 자, 43조 공판장의 개설. 농림수협 등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예, 음성 공판장은 충청북도 도지사. 예, 아까 그림을 설명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읽어도 이해가 되죠. 농림수협 등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 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까 설명드렸죠. 공판장 개설 승인 신청서, 업무 규정, 운영관리 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 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서는 17조 제5항 및 제7종을 준용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공판장을 개설하는 장소,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공판장의 시설이 67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자, 공판장의 그 업무 규정,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모두 이 업무 규정을 신청을 모두 업무 규정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 제17조 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 규정에 정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 보면 이게 37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및 면적, 거래 품목.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개설 신청을 할 때 신청서하고 그 업무 규정, 그 다음에 운영관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중 업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37개를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운영관리계획서 9개 요거 적으니까 요것을 외우면 요거 아닌 것은 업무 규정이니까 요거를 대략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 17조 운영관리계획서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매시장의 대지 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 규모, 구조 및 배치 상황. 2.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 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 계획. 3.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 관리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계획.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 법인의 설립 계획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 도매인의 지정 계획. 5.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 계획. 법 제40조에 따른 하역 업무의 효율의 방안. 7. 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8. 해당 지역의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9. 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하 민영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이하 종합유통센터란다. 별 거래 상황과 거래 전망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업무 규정과 운영관리 계획서 중에서 37개의 업무 규정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 9개의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운영관리 계획서 이 9개를 외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업무 규정과 또 이 운영관리 계획서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럼 9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계획서는 주로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9문제입니다. 자, 법 제2조 6.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 민간인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 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민영도매시장, 민간인.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1. 민간인 등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의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2. 민간인 등이 이 항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신청서에
업무 규정과 운영 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 업무 규정과 운영 관리 계획서. 예,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죠. 3. 이항에 따른 업무 규정 및 운영 관리 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7조 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4.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1. 민영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민영 도매시장 시설이 제67조 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운영관리 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2항에 따른 민영 도매시장 개설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 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6.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예, 민영 도매시장 전국에 3개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안양시 축산물 도매시장 협신식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 도매시장 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도매시장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 법인을 포함한다. 예, 뭐 가락시장의 현대청과 또 구리시장의 신선청과 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법인이죠. 자, 23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1.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서울시에 있는 중앙청과 대한청과 대하청과 같은 경우에는 개설자 누굽니까? 서울시가 지정하죠. 예. 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법을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고 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은 기간 5년에서 10년, 5년에 10년 요거 확실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2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이 다른 도매시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은 뭐 중도매인 하는 분이 경매사를 한다든지 산지 유통인이 경매사를 한다든지 법인이 뭐 중매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겸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 확실히 기억하고요. 자, 제24조 공공출자법인.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을 가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학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에게 합계가 총 출자에게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 4.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 법인 6.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공공출자법인의 상법 제37조에 따라 설립 등기를 한 날에 23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도매시장 그 공공출자법인,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관리공사, 농림수협, 해당 도매시장에 거래하는 상인과 상인단체, 도매시장 법인, 그 밖에 이런 내용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출자법인.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시장 도메인,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적극 장려하는 거니까 꼭 문제가 나옵니다. 시장 도메인, 예, 10문제. 자, 시장 도메인의 지정. 1. 이 시장 도메인은 지금 현재 서울의 강서시장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1. 시장 도메인은 도메인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도메인시장 법인도 5년에서 10년, 시장 도메인도 5년에서 10년. 예. 2. 제1항에 따른 시장 도메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고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 도메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없을 것.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뭐냐 하면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런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4. 임원 중 제82조 2항에 따라 시장 도메인이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시장 도메인에 해당 임원이 제2항 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시장 도메인의 지정 절차와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이런 문제 알려드렸죠. 중도메인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예,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매매를 중개만 하면은 중매인이라 할 텐데, 매수하여 도매도 할 수 있으니까 중도매인이라 하는 겁니다. 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되겠습니다. 25조. 예, 중도매인 하면은 이제 25조, 26조 농안법에 나온다. 이걸 확실히 기억하시고. 1.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허가 및 제7항에 따라 갱신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다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자, 25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아까 설명드렸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82조 5항에 따라 중도매 허가 취소 25조 3항 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야 다시 이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4.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민 임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그러니까 법인이 중도매를 한다든가 중도매인이 법인을 한다든가 산지 유통인이 중도매를 한다든가 경매사가 산지 유통인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5. 임원 중에 1호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한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예, 어느 정도 자금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5조 4.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 제5에 해당되었을 때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예, 여기 보면 3항이네 5항. 예. 그 다음에 5. 중도매인은 다음 가구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인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 6.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자, 중도매인의 허가 기간은 몇 년입니까? 5년 이상 10년 이하. 그 다음 법인 5년에서 10년 이하. 시장 도매인 10년에서 시장 도매인도 5년에서 10년 이하.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 이런 문제가 잘 나오겠죠. 중도매인은 5년에서 10년인데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다. 3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해서 중도매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와 있고요. 자, 농안법 44조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예. 2.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음성공판장을 생각하십시오.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그러니까 음성공판장의 중도매인이나 매참인은 음성공판장 장장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 공판장 개설자가 누굽니까? 공판장장.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 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 1항의 단서 및 같은 조 3항에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지 유통인은 등록, 매참인은 신고, 예. 중도매인은 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허가,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은 개설자, 공판장장의 지정, 민영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 예. 4.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 직원이죠. 임면이라는 것은 임명, 예,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 예, 이 두 개 단어를 합친 것이 임면입니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 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서는 27조 2항, 경매사 하면 27조입니다. 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자, 농안법 46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 방법 등에 관하여 제30조 2항, 제31조 1항, 제32조, 제34조까지, 제35조 제2항부터 제5조까지, 제35조 2, 38조, 제39조, 41조, 예, 이렇게 속사포처럼 읽어드렸는데, 이 공판장에 대한 것은 농안법 4장에 나오는데 대부분 공판장도 이 농안법에 준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도매시장 공판장은 뭐냐면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에 있는 공판장을 말하는 겁니다. 농협 가락 공판장 같은 것은 도매시장 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예, 농안법 25조 제31조 역시 이 도매시장의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그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정이 아니고, 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제31조 2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3. 도매시장 공판장의 산지 유통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예. 4. 도매시장 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도매시장 공판장은 제70조에 따른 농림수협 등의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예. 도매시장 공판장은 가락시장, 예, 내에 있는 농협 가락 공판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농안법 2조의 13개 중에 10번째 매매 참가인이란 제25조의 3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예, 매참인은 중개는 할 수 없고, 아까 이마트 말씀드렸죠. 이마트, 그 다음에 또 뭐 홈플러스 같은 데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자체 매장에 판매하는 게 매참인입니다. 자, 25조의 3. 매참인은 신고. 그 처음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매참인이면 이제 신고. 금방 이해가 되죠. 매매 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 또는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 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자, 산지유통인. 산지유통인은 출하자를 말하는 거죠. 29조, 44조, 46조, 48조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 산지유통인의 등록,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산지유통인. 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죠. 자,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 1.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지역 뭐 농축협, 뭐 밀양농협, 청도축협, 뭐 전주농협 이런 데겠죠. 이 도매시장 법인이 제31조 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가락시장에서 현대청과가 도매시장 법인이 매수한 농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 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이 비상장 농산물, 이제 소량이니까 소량, 이런 것은 이제 경매를 하기 그러니까 비상장. 4. 시장 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 2.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까 겸용하면 안 된다 했죠. 중도매인이 산지유통인을 한다든가, 중도매인이 경매사를 한다든지, 경매사가 산지유통인을 한다든지, 법인이 중도매인을 하는 거라든지. 3.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 줘야 한다. 4. 산지유통인에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 업무 외에 판매, 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도매시장 개설자는 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산지유통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출입을 금지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뭐 경남 창녕군에서 뭐 양파가 많이 재배되는데 그 창녕농협 산지유통센터 그 양파를 여러 농가의 양파를 수집을 해서 양파를 선별해서 포장하고 또 이렇게 망해해서 또 냉장 보관을 하고 또 농협 하나로 마트든지 또 이마트 같은지 대형 매장에 수송해서 판매하는 요런 업무를 하는 것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법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 유통업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 요 내용이죠. 3.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하는 자에게 그 운영 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 방법의 준수 등 권고를 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 13번째 이제 경매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7조, 44조, 46조 또는 48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매사 시험이니까 경매사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나오겠죠. 자, 봅시다. 경매사 27조.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법인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예. 경매사는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2명 이상. 예, 요거 문제 나옵니다. 그럼 11개 알려드렸어요. 자, 2.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임명한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예,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업무, 경매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사람. 이 법 또는 형법 제 129조, 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형법 제29조 132조는 뭐냐면은 이런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 형량의 더블, 2배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매사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매사하고 공무원은 아닌데 이게 잘못했을 때 이 2배의 처벌을 받는다.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3. 이 법 또는 형법 제29조 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관에 있는 사람. 자, 4. 해당 도매 시장의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산지 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겸령할 수 없다 했죠.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산지 유통인이 경매사를 할 수 없죠. 5. 제82조 사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6. 82조 사항에 따라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사가 2항 제1호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5.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사를 임명하였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지막 14. 농수산물을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 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 보면은 농안법 82조에 보면 이런 처벌 내용이 나옵니다. 처벌 내용이 쭉 나오는데 82조에 이래 보면은 한번 보시고 그래도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정도는 자, 법 제28조 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예. 가,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예.
이럴 때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도매시장 부인이 상장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 가격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제 86조.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11문제 알려드렸습니다.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 도매시장에 개설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 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하거나 법제 35조 위반의 판매 업무 외의 영업을 경험한 자, 시장 도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에서 시장 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공판장 개설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도매시장 공판장 개설자, 중도매인 등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주 무거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도매시장 용어에 나오는 그런 개설자나 종사자들이 아예 그 자격이 없이 무허가로 행위를, 그러니까 도매시장 개설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매시장 개설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매시장 법인도 마찬가지 무허가, 중도매인도 무허가, 산지유통인도 무등록,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 시장 도매인이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개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장 개설, 도매시장 법인이 시장 도매인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 개설자, 중도매인 등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무허가, 무승인, 무자격,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반한 경우에 요 내용을 확실히 외웁시다.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11문제.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이것은 법제 87조 농수산물 수입 신청을 한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수산물을 사용한 자.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요거 확실히 외우시고요. 다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영위한 자, 개설자의 승인 없이 도매시장 법인 및 법인의 중도매인을 인수합병한 자, 중도매인이 매매에 참가인의 거래에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 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산지 유통인이 출하 업무 외에 판매 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행한 자, 개설자가 시장 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자, 농안법 시행규칙 26조 수탁 판매의 예외 농수산식품부령에 정하는 특별한 사유의 농산물 거래는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할 때 시장 도매인이 도매시장 안에 도매시장 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이 내용들은 보면은 이제 자격은 있는데 위반한 내용들이니까 앞에 그 2년 징역, 그 다음에 2천만 원 벌금, 그 내용만 확실히 외우면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이 내용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릴 수가 있는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요 내용을 확실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2문제. 그 다음에 가격 예시. 가격 예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이것도 이 내용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 유통조절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가격 예시는 기획재정부 장관. 12문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 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서울의 가락시장이고 전국에 13개의 중앙도매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업무 규정과 운영관리 계획서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누구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지방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외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말하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가 하는 거 요걸 확실히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생각하면 되겠죠. 개설하되 시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함. 아까 구리 도매시장 그 그림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 내용이 되면 확실히 이해가 가죠.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회의자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한다.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민간이 개설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은 이 도매시장은 그 정부요. 정부 돈이 들어갔다. 정부 투자. 공영도매시장.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의 도매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도시지역에 개설한 시장임. 공영도매시장은 1976년 12월 농업법이 제정된 후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한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여 도매시장을 건설 운영함. 중앙도매시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방도매시장, 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 개설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민영도매시장 민간.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렸으니까 재밌죠? 일반 법정 도매시장,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투자 또는 민간의 투자로 건설 개설자와 기부 초납 또는 무상 임대 계약을 하고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를 위해 시지역에 개설한 시장으로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됨. 민영 도매시장 또 나옵니다. 농축산물의 도매 거래를 위해 시지역의 자기 투자로 부지 확보 및 안양축산물 도매시장, 협신식품 자기의 투자로 자기 돈으로 부지 확보 및 건설을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아 민간이 개설 운영하는 도매시장으로서 개설자가 민간이라는 점에서 일반 법정 도매시장과 구분됨. 자,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실한 개념 정리. 자, 중앙도매시장 하면 이제는 다 눈 감고도 중앙도매시장은 가락시장이고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서울의 노량진 가락시장, 인천의 삼산 9월, 대전의 노원 오정, 그 다음에 대구의 북부, 울산 광역시, 부산의 국제수산물 엄궁, 그 다음에 광주의 각화 이렇게 딱 떠오르고 중앙도매시장은 그 개설자 그 서울특별시, 뭐 특별자치도 이런 특별자치시, 광역시가 누구의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개설하는데 반드시 청과부류와 수산부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는 누구? 개설자. 가락시장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중앙도매시장의 법인, 예를 들어서 대환청과는 개설자,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농수산물 공판장이다. 이거는 생산자 단체, 농협 음성 공판장을 생각하면 되겠죠. 음성 공판장은 서류, 예, 신청서, 업무 규정, 운영 관리 계획서를 갖춰서 누구의 충북도지사의 지정을 받는다. 경매사는 공판장장이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 또는 면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방도매시장은 그 중앙도매시장이 아닌 거. 그 다음 민영도매시장은 그 민간인이, 예, 허가를 받는 거. 민영도매시장, 중도매인은 누가 지정하나요? 민영 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을 하고, 민영도매시장에는 시장 도매인을 둘 수가 있죠. 공판장에는 법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방도매시장은 법인이 있습니까? 있죠. 예. 또 시장 도매인을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도매시장 중에서, 예, 강서시장이 있죠. 재미있고 즐겁죠. 예.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나니까 법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나올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축사업. 비축사업이라는 것은 농안법의 목적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김장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 다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보면은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우리나라 사람한테 중요한 양념이죠. 이런 것들이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하면은 정부에서 비축을 하는 거죠. 비축 수입해서 비축을 하는데,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예, 12문제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농업법 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도, 생산자 단체를 지정하여 수입 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두 개가 있다. 생산자 단체, 오렌지하고 감귤. 예, 50점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13개 같으면은 50점이 넘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필수시설은 주차장, 출하상담실, 출하주 대기실, 경매장, 사무실, 위생시설, 쓰레기 처리장, 예, 저온창고는 공판장과 민영 도매시장에서는 부수시설입니다. 이거 오타가 났는데, 예. 자, 14문제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법 제5조 농림업 관척. 예, 앞으로 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관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 농림업 관척 실시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농림 관척 전담 기관, 실시자는 법 제5조 3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중앙회.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그 다음에 그 밖에 생산자 조직. 농업 관척 실시자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산림조합, 농협, 이렇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렇게 내놓고 농촌경제연구원 이러면 정답은 농촌경제연구원인데, 이걸 이 법령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헷갈리고 틀립니다. 제7조 농림업 관척 전담기관의 지정. 전담기관, 예, 기관하면 공무원 국가기관 아닙니까? 법 제5조 사항에 따른 법 제5조 사항에 따른 농업 관척 전담 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뭐 앞으로 배추 가격 전망, 한우 전망, 돼지 전망 이런 게 쫙 올려져 있죠. 예. 그 다음에 시행령 제6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의 위탁. 아까 내용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의 위탁. 이것은 농산물일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물의 경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예, 요거 외워야 됩니다. 빨간 글씨.
예,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두 문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인데요. 농안법 25조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할 때 주동자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허가 취소, 단순 가담자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허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경매사 수험생 여러분,